서포트 타워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3개로 조립해서 만듭니다. 지금 이 구겨진 부분들은 이 이음새 부분이 아니라서 좀 더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풍력 발전기가 완전 접혀서 붕괴가 돼서 지금 지역 주민들도 불안에 떨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저께 새벽 2시 50분경에 화순군 도안면에 여러 대의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아랫부분 약 30m 지점에서 이렇게 아예 꺾여가지고 무너져갖고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완전 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앞으로 또 계속 이게 문제가 있을지 관련 업체들이 지금 조사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빠르게 짚어보았습니다. 자, 바로 요 사진입니다. 자, 이게 아예 그냥 이렇게 접혀있죠, 그냥. 다른 것들은 멀쩡한데 아예 이 빨대가 접히듯이 떡 접혀가지고 구겨지듯이 무너지는데 풍력 발전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이게 멀리서 봐도 엄청 거대한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이 접힌 부분이 30m라고 하니까 거의 아파트 10층 높이잖아요. 굉장히 큰 높이에서 아랫부분이 저렇게 접혀가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로터라든가 이 윈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엄청난 또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에 딱 고꾸라지면서 엄청난 진동을 발생할 것으로 보이죠. 원래 이 발전기는 크게 구조를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이 로터 블레이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지지하는 이 서포트 타워라고 하죠. 지지대. 이 서포트 타워의 이 아랫부분 30m 위치가 딱 접혀 있는 건데 서포트 타워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3개로 조립해서 만듭니다. 보통 이게 길게 만들어지니까 한 번에 이거를 이제 공장에서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 한 3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지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구겨진 부분들은 이 이음새 부분이 아니라서 좀 더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저런 서포트 타워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후판을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제 롤링 있잖아요. 그 롤링을 해갖고 점점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가지고 만드는 형태로 판재를 정렬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원뿔 형상으로 만들면은 작은 지름이 될 쪽을 공유를 조금 더 작게 만들면 지름이 작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재료역학이라든가 고체역학 같은 과목들 아니면 재료공학과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재료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흔히 버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한국어로는 좌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둥 중간 부분에 꺾였다라는 부분을 버클링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거를 보면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제너럴 버클링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휘어지도록 이게 힘을 받는 이러한 전체적인 프레셔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지지대의 어떤 특정 부분이 이렇게 약간 파여져 있다 하면은 이 부분 중심으로 팍 파여서 구겨지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응력이 집중되면서 갑자기 힘을 받으면서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용접부가 좀 제대로 안 됐다라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버클링, 좌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게 뭔가 부식이 일어났다거나 하는데 이게 구동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뭔가 벌써 부식이 일어났을까? 혹은 뭔가 재료가 좀 원래 요구하는 두께보다 미달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후판의 두께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벽 두께 자체가 뭔가 좀 작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게 후판에 이렇게 롤링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의 두께라든가 얘들의 밴딩 부분 아니면 이거 밴딩을 해서 결국 만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응력에 대한 제대로 된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가 고르게 이렇게 퍼져서 제너럴 버클링이 딱 걸려야 될 것들이 로컬 버클링으로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발전 단지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2020년도라고 하는데 이게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즌이잖아요. 이게 후판에 대한 공급난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후판에 대해서 이게 좀 덜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뉴시스의 이영주 기자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던데 가까이서도 찍으셨죠. 이게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게 사람이 요만한데 엄청나게 큰 게 이렇게 접혔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놀라웠겠죠. 높이가 127m라고 하고요. 이 설계를 할 때 특정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각각의 풍력 발전기의 지름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발생했던 거는 4.7mW급인 만큼 최소 5,000ml의 지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철제 두께도 30m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후판을 여러 장 사용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후판이 제대로 공급 안 되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잘 안 들어간 거 아닌가? 혹은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는가를 지금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 화순 지역에 이 산간 지역에 특수한 지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람의 흐름이라든가 뭐 돌풍 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태풍에도 견뎠는데 뭐 일반적인 바람에 못 견뎠다라고 그냥 단순히 보지 않아야 될 게 원래 태풍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으면은 이 버클링이라는 현상 자체가 계속 그쪽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가 누적된다라고 하죠. 그럼 그 특정 재질의 특정 부분이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한 번에 약한 바람에도 툭 꺾이면서 접힐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6년도 그러니까 한 9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잘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했던 거는 그 이음새 부분이 탁 꺾이면서 하는 거니까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번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대의 중간 부분 자체가 꺾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후판 자체가 뭔가 좀 제대로 안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또 지멘스에서 이 타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조사와 이제 설계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협력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제조사나 설계사 입장에서 자기들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 재료도 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본다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야 되는 상황에서 원래도 이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안전성 문제가 완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질 것 같다라는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서 좀 파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짧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 언리얼텍에서 이렇게 영어로 많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 혹은 영어가 편하신 외국인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안대공학 스토어에서 윤희님이 입고 계신 이런 후드 집업 이것도 품질 좋게 만들어놨으니까 단체 주문 환영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짧게 이렇게 뉴스를 요약해서 전달드리거나 혹은 짧은 영상들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